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파월 연중 의장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리포트를 토대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증시가 계속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먼저 이제 코스피, S&P 이제 그리고 코스닥 이제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으로 밸류에이션 먼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데이터 대비해서 S&P 그리고 이제 나스닥, 코스피, 이제 코스닥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수출액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600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는데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추이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좀 차트들 보면서 이제 왜 이렇게 좀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V코스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등등등 이제 미국채 10년까지 지표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홀딩스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홀딩스 이제 현대해상, 우리금융지주 좀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네이버, KT, 효성화학, 이제 메타플랫폼즈, 이제 페이스북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증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제 사실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미증시는 좀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지만, 이제 막판에 또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되돌리긴 했었고요. 오늘 또 이제 미국 선물은 또 플러스를 좀 보이는 모습도 있고, 다방면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하면서 이제 좀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2%의 큰 상승이 있었고, 코스닥 한 1%의 장 초반 좀 하락을 했었지만 결국 좀 되돌리면서 끝은 났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수인데요. 매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로그램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이 한 6,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1,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일별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거의 9,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1,0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1조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거의 한 1조가량 하다가 이제 막판에 조금 매도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2,0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2,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400억 정도 매수, 기관 80억 매도, 개인 한 26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조금 매수를 현물 이어나가면서 코스피 같은 게 한 3,000억 정도 매수 중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고요. 현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드라마틱하진 않, 개인과 그냥 외국인이 조금 현물을 서로 이제 사고 팔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1.8조 정도 매수 중이고, 근데 다만 누적적으로 봤을 때 개인 수급 여전히 한 71조 정도 저는 매수 중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수급은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코스닥도 크게는 다르지 않고, 여기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 좀 매수 중인 게 좀 다르고요. 다만 이제 여기도 연초 이후로 개인이 한 12조 정도 누적적인 매수여서 수급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보다 더 빨리 마무리하는 것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테이퍼링이라는 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빨리 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뭐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좀 입에 달고 계셨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말을 떼어나면서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를 좀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뭐 사실 파월 의장분이 나 뭐 연방준비은행 관계자분들이 뭐 일시적이지 않다는 걸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일시적이란 말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향후에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따 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살펴보면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입니다.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근데 뭐 최근에 좀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과거 대비해서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뭐 엄청 고평가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뭐 우리나라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페드 모형으로 좀 봤을 때 이제 페드 모형 이제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형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페드 모형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제 금리를 조금 더 보정을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2018년 정도 부근까지 와서 뭐 코스닥이 저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페드 모형으로 봐도 여기가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코스닥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좀 목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뭐 좀 약간 목이 안 좋은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보시면 원래 이렇게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뭐 미중 무역 분쟁 정도 때부터 좀 이격이 나고 있고, 근데 다만 뭐 저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단계다. 이제 중국이 이제 거의 사실 많이 힘들어진 단계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표상. 그래서 뭐 이제 미일 전쟁 때도 이제 딱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항복을 하기 전까지 거의 한 2년 전에 이제 미국이 먼저 블랙 먼데이라는 것으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좀 그런 상황이 미국 쪽에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미국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매우 고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머지않아 조금 매워지리라 좀 하락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형 살펴보면 이제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짧은 시계열로 보면은 이제 뭐 상당히 여기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좀 살짝 높아지긴 했지만 뭐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추이 살펴보면 일단 먼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한 4천억 정도 되면서 전일 대비 한 2천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반대 매매가 좀 나오는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워낙 좀 레벨 자체가 신용잔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주가가 향후에 하락 추세로 돌아섰을 때 저는 좀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이제 증감 속도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을 때가 돈이 더 못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뭐 상당히 수급 상황은 좋지 않다. 이제 신용잔고에 따른 수급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은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보면은 이제 코스피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수치고요.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한국 같은 경우 한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 치고 나서 빠지고 있어서 뭐 수급이라기보다 이제 좀 추세 자체가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S&P 같은 경우에 닷컴 버블 이후 최고치기 때문에 여기도 좋아 보이지 않고요. 나스닥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커 보이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 900억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이 이제
일자가 달마다 다르잖아요. 뭐 20일인 날도 있고 22일인 날도 있고 뭐 공휴일에 따라서 뭐 18일인 날도 있고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일자를 감안했을 때는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많은 게 맞지만 이제 조금 일별 수출액으로 조금 감소를 했고요. 근데 사상 최고치긴 합니다. 실제 토탈 값 자체로는요.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그래서 32% 올라갔지만 뭐 이제 과거 이제 고점 대비보다는 뭐 좀 낮은 수준인 거죠. YOY 자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뭐 그래서 뭐 사실 이제는 뭐 사실 YOY도 감소를 하지 않을까, 결국 추세 자체는 감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거의 다 내구재다 보니까 내구재 수출 자체가 코로나 때 오히려 호황이었던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향후 내년에 이제 YOY로 이렇게까지 증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살펴보면 과거 고점들 넘은 상태에서 빠진 추세이기 때문에 뭐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봤을 때도 코스피나 이제 S&P 다 과거 고점들을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추세가 꺾인 건 아니나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단계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추세를 장기 추세까지 넘었기 때문에 장기 선호도 이제 위험 선호도 위험 회피로 돌아섰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기 추세인 120일 이동평균선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단기 이평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평도 넘어서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저는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 왔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안 좋게 부정적이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부터 살펴보면 일단 뭐 코스피부터 뭐 살펴보면 뭐 코스피는 그냥 오늘 뭐 주봉은 생략하고 그냥 L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3의 1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국내는 이제 코로나 저점이율로 여기까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제 채널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고점하고 고점이 다인 걸 봤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깨질 때 1차적으로 매도할 수 있었고 2차적으로는 여기를 깨질 때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내려갔던 게 5파 고점 치고 나서 A파, 여기가 이제 B파, 여기가 1, 2, 3, 4, 5로 C파까지 나왔다라고 보고요. 이제 5파랑 또 B파를 그어서 여기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여기도 또 저점하고 저점이 닿았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고 여기를 이제 하회를 하는 순간 아 C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알 수 있었고 재차 이제 상회할 때 아 C가 끝났구나 라고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랑 이제 A랑 또 잠시만요. 4랑 이제 A랑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은 이제 B가 언제 꺾이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딱 꺾이면서 뭔가 좀 느낌이 싸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떨어지면서 전저점까지 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오늘 또 반등은 있었죠. 근데 사실 여기가 이제 B인지 C인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제 왜냐면 어제도 계속 제가 좀 애매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가 A파잖아요. A, B, C가 이제 큰 A가 되는 거거든요. A, B, C가 이제 큰 A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186일이고요. 영업일 기준으로. 근데 이 B파가 31일이라 너무 짧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B가 사실 전저점을 뚫을 수는 있긴 하거든요. A, B, C로. 그래서 이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니면 그냥 B가 그냥 짧을 수도 있고 여기가 A, B, C로 끝이 나고 C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모른다는 거죠.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1위 1비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뭐 숏을 할 게 아닌 이상 어차피 이제 이게 설사 여기가 A, B, C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 B파 이후에는 또 큰 하락이 있을 거거든요. C파가.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1위 1비 하기보다는 뭐 그냥 계속해서 저는 사실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설사 올라가는 B의 마지막 A, B, C파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 B파가 끝이 나고 C가 올 것이고 아니면 그냥 이게 짧은 B고 어차피 C라 할지라도 어차피 또 내려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무리를 계속 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뭐 이제 뭐 한 2% 정도 반등 나왔다고 뭐 당연히 좋습니다만 뭐 반등 나오면 좋죠. 반등 나오면 좋지만 이게 무리하게 따라가기는 좀 애매해 보인다. 뭐 사실 올라갈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굳이 그렇게 무리하면서 따라갈 정도까지 상황은 아닌 것 같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추세선으로도 저항선 기준에서 다 하회하고 아직까지는 9일 26일 프랭스팬도 다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주봉상으로는 여기 볼린저 밴드 치고 뭐 좀 반등은 한 부분은 뭐 그래도 좀 긍정적입니다. 국내 쪽은 워낙 기간 조정을 많이 받긴 해가지고 MACD나 RSI도 뭐 상당히 조금 이제 과열이 해소가 된 건 또 사실이긴 하고요. 그래서 국내는 좀 애매해 보인다. 근데 비파일 수는 있겠으나 뭐 결국 비파 나오고도 어차피 빠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코스피도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더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5파 치고 나와서 여긴 ABC, A, 그 다음에 여기가 ABC, B 치고 나서 이게 아마도 저는 뭐 이제 내려가는 파동이라고 봅니다. C파든 이제 C파라고 보고요, 사실. 그래서 어차피 C파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냥 반동 파동이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코스닥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이제 초장기 파동이 저는 끝이 났다라고 보고요. 2009년 이후로부터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끝이 나서 다음 하락은 생각보다 되게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양적 완화 이후인 거죠. 이게 다. 이제 그게 영향이 이제 끝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 정책을 하는 동시에 테이퍼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증시에는 상당히 안 좋지 않을까 향후에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일봉으로 마지막 5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S&P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치고 나서 마지막 이제 5회 5파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이제 여기가 4파고 마지막 5파를 쳤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5파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확실히 5파였을지. 그래서 만약에 채널링을 이제 로그 스케일을 푼 상태에서 해보면은 여기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마지막 5파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뭐 거의 다음 부근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1, 2, 3, 4, 5락을 치고 저는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추세선도 꺾였죠.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볼린저 밴드가 이제 곧 벌어지는 상황인데 벌어지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할 때 거래량 이렇게 터지는 것 자체도 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뭐 사실 증시에 저는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거래량이 터지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천정에서 떨어질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지는 게 이제 가장 최악입니다. 이제 그건 이제 반등하기가 어려운 이제 상승의 완전 절정일 때 나타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또 나타나는 공통적인 일반적인 이제 상황이 이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히려 고점은 갱신을 했죠. 주가는 올라갔는데 보조지표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 자체가 하락할 때 거래량 터지고 보조지표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고 추세선까지 이제 꺾인 상황이다.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라고 하면 세부 파동을 살펴보면 뭐 이제 좀 지나간 파동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5파 고점 치고 나서 A파, 이제 A파, B파, C파가 나오고 나서 이게 하나의 A파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큰 B파가 되게 되고 지금이 아마 C의 1이고 여기가 이제 C의 2가 되고 아마도 C의 3이 빠지고 나서 C의 이제 2가 뭐 이렇게 갈지 이렇게 바로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C의 3이 결국 나오고 4가 나오고 이렇게 5로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좀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 전에는 다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뭐 나스닥도 보시면 하락할 때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뭐 나스닥 똑같이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여기 이제 기준선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으나 기준선 방향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예정이어서 자연스럽게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볼린저 밴드도 모여있기 때문에 곧 위든 밑이든 좀 많이 튈 것 같고, 저는 밑으로 좀 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테이퍼링에 가장 악재를 받는 곳이 나스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이거는 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이제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A파 나오고 나서 잠시만요. 여기 A파, ABC, B파, 그 다음 여기가 C파로 ABC가 이제 큰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파 나오고, B파가 여기까지가 이제 B파가 되겠죠. 고점 갱신해버렸으니까 여기가 C의 1, C의 2, 아마 C의 3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4, 5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C의 3이 저는 좀 꽤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오랜만에 뭐 여기도 장기 파동을 한번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거의 천장 부근에 지금 닿여 있죠.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제 하회하고 있는데 구주봉 볼린저 밴드를 하회했던 적이, 이렇게 몸통이 아예 나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코로나 여기 7월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볼린저 밴드 넘었다가 3주봉상 이탈을 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나스닥도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주봉상도 볼린저 밴드를 넘었다가 하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RSI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량도 이때 터져버리고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 상태다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그 다음에 이제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죠. 이제 사실 왜 이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지는, 뭐 계속 방송을 뭐 워낙 제가 똑같은 방송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사실 근데 이거 말고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모든 자산, 뭐 대부분 자산이 뭐 사실 국내는 사실 싼 게 꽤나 있습니다. 좀 많이 빠져서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 쪽, 특히 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대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평가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왜 이제 고평가가 된 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이유밖에 없긴 하거든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다 이거를 만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잠시만요. 리포트를 제가 좀 안 켜가지고 좀 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좀 살펴보시죠. 이제 해외 인베스팅 미국 버전에 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왜 제가 똑같은 내용을 보여드리냐면, 이게 이제 P 레이쇼입니다. 이제 뭐 P는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뭐 주가가 될 수도 있고 주가가 되거나 시총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여기가 이제 주가면 여기는 EPS, 이제 단기순이익을 이제 주식수로 나눈 거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 단기순이익 시총으로 나누면 단기순이익인 거죠. 결국 벌어들인 돈 대비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인 지표죠. 그냥 간단하게 뭐 높을수록 고평가, 또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글로벌 주식들에 대한 PE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PE를 이 단기순이익은 10년 평균 거를 쓴 겁니다. 뭐 근데 뭐 크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좀 평탄화 이제 시킨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검은 색깔이 미국이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이머징, 이제 좀 신흥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란 색깔이 이제 미국을 제외한 이제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80년대 때 뭐 선진국이 상당히 고평가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닷컴 버블 때 선진국하고 미국이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었다. 이제 뭐 근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 빠졌던 게 당연히 이제 외환위기가 있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제 4마리 용들이 이제 다 이제 좀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신흥국이 좀 안 좋았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이때는 또 비슷하게 갔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09년부터 제가 새로운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때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혼자 날아갔다. 근데 이제 왜 미국은 그럼 이제 왜 날아갔는가 혼자?
다른 나라 이제 이머징이나 선진국은 다 그냥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었는데 왜 미국만 유독 미국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냥 뭐 미국이 공매도가 없어서 그런 걸까? 근데 미국은 공매도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까? 미국이 그냥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이 있어서일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다 이유가 되지만 뭐 딱 사실 딱 궁극적인 이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양적 완화를 많이 해서 실질 금리가 낮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죠. 실질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결국은 실질 금리가 낮아서입니다. 제가 이제 하락을 보는 이유는 실질 금리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추세인 거죠. 실질 금리는 이제 결국 이제 명목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하면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명목금리가 낮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이제 실질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낮아질수록 증시에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미국도 이제 우리 테이퍼링 할 거고 지금 이제 어제는 테이퍼링 더 빨리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을 빨리 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 그 안에 내포된 말은 우리 기준금리 이제 올릴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명목금리는 이제 양적완화 하던 거를 안 해주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실질금리는 결국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희일비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미국 주식장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주식은 왜냐하면 실질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주가란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적과 성장률과 할인율의 함수입니다. 실적은 말 그대로 그냥 실적이죠. 지금 실적이 어떠냐. 성장률은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이 어떨 것이냐. 할인율은 이 회사가 아니라 이 매크로 환경, 물론 회사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죠. 뭐 부채 구조가 너무 안 좋다던가 이러면 할인율은 높아지겠지만 그냥 뭐 일반적인 수준이다라고 쳤을 때 할인율이 이제 실질금리거든요. 이 할인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실적하고 성장률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어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할인율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이제 바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향후에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사실 어제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은 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하시고 이제 왜 높아지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이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결국 실질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꼭 아까처럼 뭐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증시는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미국 쪽은 좀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살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 2, 3, 4, 5파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여기가 이제 5파가 끝이 난 건지 아니면 이제 5에 그냥 1이고 5에 2가 빠졌다가 5에 3으로 갈지가 조금 중요한 상황이 된 거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가 5에도 5에 1, 2, 3, 4, 5는 끝이 났는데 이제 결국 1인지 3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5에 3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하락은 일단 구름대 하단에서 좀 막혔었는데 그럼 재차 이제 구름대를 좀 깨지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나름 급등을 했지만 확실히 좀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운 걸 시장도 느끼고 있는지 전환선 부근에서만 딱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RSI는 좀 떨어지긴 해서 여기서 이제 재차 기준선 뚫리고 뭐 이제 구름대까지 뚫리면 뭐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좀 불씨는 남아있다.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는 뭐 여기를 좀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볼린저 밴드 좀 모여 있어서 위든 미치든 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좀 다이버전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뭐 설사 넘더라도 해도 뭐 저는 사실 이제 미국 쪽은 뭐 거의 다 끝이 났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도 여기 오파 치고 여기가 A, B, C든 아니면 1, 2, 3이든 뭐 결국엔 빠지리라 보고요. 뭐 여기도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터지죠, 다. 그래서 뭐 좀 충분히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유럽 쪽은 뭐 사실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은 뭐 당연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딱 정확하게 여기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여기가 오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여기가 A든 B든 뭐 C든 뭐 결국에는 추세적으로는 더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 뭐 이제 어제 하락하고 재차 반등했지만 뭐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결국 오파 고점 치고 나서 A, B, C 다음에 여기까지가 B여서 여기가 지금 C든 아니면 A, B, C가 된 다음에 C가 됐든 어차피 한 번 더 빠질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무리할 필요는 뭐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중국 쪽은 지금 뭐 사실상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유동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조심하시는 게 뭐 굳이 무리하게 이제 리스크 있는 상황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히 이제 조금 좋아 보이진 않는 상황, 기준선 방향도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가 완전 꺾인 건 아니나 뭐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어제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도 이제 RSI나 뭐 MACD 봤을 땐 좀 빠져야 되는 게 맞긴 하고요. 이제 좀 빠지는 추세긴 한데 뭐 또 이제 금리 인상도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추세는 살아있는데 일단 좀 모멘텀 자체는 이제 뭐 추세가 모멘텀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기술적 분석 상에서 이 기준선을 넘어 있는 추세는 살아있는데 이제 보조지표를 이용한 추세는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 딱 하단 부분 상단 부분에 딱 안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기준선 또 하회를 했고 여기 이제 구름대를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좀 달린 것 같습니다. MACD는 조금 매도 시그널을 떠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상승하면서 한 69달러 정도까지 올라가 있지만 이제 어제 조금 급락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추세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오늘 뭐 지금 거의 한 4, 5% 반등하고 있으나 뭐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 1파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깨버렸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다시 반등해도 다시 한번 빠진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금 선물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뭐 결국 올라갈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빠진다라고 봅니다.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여서 근데 실질금리 한 1에서 2 정도 되면 뭐 그때 조금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내 이제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10년물은 1, 2, 3, 4, 5, 5파 5점 치고 ABC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단계다. 이게 A, B, C, A 나오고 B 나오고 C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A, B, C 이게 끝이 났을지는 모르겠으나 구름대 쪽이어가지고 결국 이제 하락을 곧 마치고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A고 B고 C일지 그냥 A, B, C가 끝이 났는지는 이제 지금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조정 레벨도 받고 했을 때 뭐 그냥 여기가 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전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 2, 3, 4, 5가 나올 차례다. 결국 전고점을 좀 넘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5파에 대해서도 아마도 여기가 1, 2, 3, 4, 5로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구름대 바닥을 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뭐 좀 위로 보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하방이 뚫리면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본 게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좀 매수 주체가 좀 생겼다. 지금 어제 오늘부터 이제 외국인 쪽에 뭐 어딘진 모르겠지만 뭐 외국인 쪽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아직까지 추세가 워낙 꺾여 있죠. 워낙 꺾여 있기 때문에 일단 종가로 일단 1차 목표는 전환선부터 좀 넘어서 보자. 이제 그거를 좀 1차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2차로 기준선까지도 좀 뚫어보자. 그 다음에 3차로 후행 스팬도 좀 호전이 돼보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뭐 보조지표는 계속 좀 과매도 구간 나타내고 있고 MACD도 그렇고 뭐 사실 충분히 좀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치 그런 거죠. 펀더멘털은 좋고 수급이 안 좋은 거죠. 뭐 회사의 내재 가치는 뭐 충분히 매우 좋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이렇게 여기가 매수고 여기가 매도면 그런 거죠. 이제 매도가 이렇게 막 빠지니까 더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호가를 이렇게 막 낮추면서 세게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수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더 많이 그래도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올라가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가 더 세게 살 테니까. 근데 매수세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는 소극적으로 하고 매도가 많으니까 틱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매도 거래 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지금 그냥 내가 올려서 막 뭐 예를 들어서 100원 올려서 안 사면 내일은 더 오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100원 올리면서 이렇게 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냥 매수하는 주체가 없어서 뭐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 뭐 외국인 창구에서 일단 누군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뭐 외국인이 이제 개인일 확률이 낮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그나마 이제 아직까지는 희망인 거죠. 그냥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외국인 수급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누군지 알면은 뭐 더 이게 희망이 아니라 정말 가능하겠지만 아직 누군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특성상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규모상 뭐 그래도 좀 기관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냥 희망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전환선이라도 좀 넘는 걸 추세상으로는 보자. 뭐 이제 그렇게 그 정도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정 자체가 너무 과하긴 해서 뭐 결국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뭐 바닥이 어딘지 좀 예단하긴 참 어려운 것 같다. 뭐 그냥 추세상. 근데 뭐 분명히 여기서부터 그렇지만 뭐 너무 많이 떨어진 건 맞다. 뭐 이제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이제 한 14,450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내재 가치 상으로는 뭐 거의 한 7만 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는 뭐 결국 실적은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압니다. 뭐 퍼랑 PBR로 봤을 때 뭐 사실 퍼가 그냥 3이 안 되거든요. 지금 PBR이 뭐 사실 0.2고요. 그래서 뭐 싼 거는 누구나 압니다. 현금도 뭐 4,800억 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700억이지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뭐 수급이 없고 중요한 건 수급이 지금 당장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뭔가 호재가 있어야 들어오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철근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들어왔다가 철근이 이제 보통보다 조금 더 좋은 그냥 좋은 단계로는 부족한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여긴 이제 자사주 매입했던 거 소각하고 무상증자하거나 유상감자를 어차피 대주주 쪽에서도 400억 정도 주식담보대출 받은 거 있기 때문에 어차피 회사에서 돈 꺼내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쓰던지 뭐 이제 결국 좀 중기적으로는 그걸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어차피 자사주 소각도 11월 24일 이후로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좀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을 늘릴 가능성은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 뭐 일부 증가는 시킬 수 있겠지만 뭐 대규모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물론 뭐 배당이라도 해주면 저희야 땡큐지만 좀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오늘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일단 추세는 다 꺾여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다만 RSI가 조금 이제는 매수 시그널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뭐 저는 근데 사실 거의 여기도 바닥이 이제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왜냐면 이제 금리랑 여긴 연동이 되는데 뭐 저는 이제 금리가 더 많이 빠지긴 조금 어려운 단계까지는 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냥 꼭 금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회사의 펀더멘털 상은 어디가 바닥일지 예단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살 정도로 싼 구간이다라는 거는 뭐 명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 현대해상 지금 뭐 너무나 싼 밸류에이션이라고 봅니다. 기대수익률 24%이기 때문에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주가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근데 여기는 뭐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구름대 부근에서 지지를 하느냐가 일단 1차적인 이제 좀 지지선일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지지 여부가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뭐 우리 금융지주도 뭐 상당히 저렴합니다. 상당히 뭐 18.7%니까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주식 자체로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네이버, KT, 효성화학, 메타플랫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이닉스부터 살펴보면 하이닉스 현재 주가 11만 6천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약간 이제 싼 걸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 이제 워낙 좀 이익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절대가치 평가상으로는 그냥 항상 좀 저평가가 나와서 일단 여기는 상대가치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약 한 10% 정도 될 때마다 조금 조정을 보였었는데,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12.5 정도 돼서 조정 나타냈었고요. 뭐 지금 주가 반등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약간 높아지긴 했었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했다가 높아졌다가 재차 올라가면서 뭐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저는 과거 저점이 기대 수익률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회사여서 뭐 저는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좀 애매하긴 하죠. 이제 애매하긴 한데 굳이 이제 딱 손을 이제 집어넣기는 조금 힘든, 좀 굳이 이렇게 구미는 안 당기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제 금리를 조정한 또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자체도 워낙 낮은 상황이라 그만큼 지금 국고채 금리가 과거 대비해서 좀 증시 레벨에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딱히 메리트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뭐 매력적이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차트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은 나타나고 있는 건 뭐 확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A파 떨어지고 나서 이제 5파에서 A파 떨어지고 나서 B파 나오고 어차피 C파 떨어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엄청 싸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 같은 경우 현재 주가 39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FCF로 보나 림으로 보나 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주가가 뭐 과거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차트를 보더라도 여기 이제 5파 5점 치고 여기가 A, B든지 아니면 A, B, C로 B 다음에 이렇게 빠질진 모르겠으나 뭐 충분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중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살펴보면 KT 현재 주가 3만원이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했을 때 뭐 저는 뭐 FCF 기준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기대 수익률로 보더라도 여기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KT는 뭐 살만한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가가 여기 5파 5점 치고 일단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 여기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도 지지를 하고 있다가 밑으로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 그냥 떨어지는 칼날인 거죠. 그래서 뭐 떨어지는 칼날에 굳이 뭐 손을 이제 넣어서 뭐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관심 종목 중으로 계속 좀 저는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살펴보면은 효성화학은 오늘 뭐 좀 상승이 컸었고요. 29만원이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했을 때 뭐 저는 사실 적정한 건 한 90만원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 저평가가 되어 있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오늘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 낮아지긴 했지만 사실 기대 수익률 이 정도면 높은 거거든요. 사실 13%면 일반적인 그냥 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니고 나서 이 정도면 높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로 살펴보면 여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차트는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올라갔던 상승분이 여기가 이제 5 치고 나서 A, B, C로 끝이 났느냐, 아니면 이게 A, B, C가 A고 B 다음에 C냐인데 지금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윳돈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여윳돈이 없어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진 못했는데 딱 여기 기준선을 넘어갈 때 매수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매수하고 나서 그냥 무작정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재차 기준선을 다시 이제 깨져버리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밸류에이션상 수급도 오늘 엄청 좋게 잘 들어왔거든요. 기관하고 외인하고. 그래서 아마 그냥 이거는 그냥 ABC가 끝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그냥 밸류에이션 자체가 싼 회사기 때문에 그냥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볼린저 밴드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증시가 빠지더라도 그냥 수급 자체가 좋은 회사는 충분히 쭉쭉 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뭐 기준선 정도 잡고 그냥 딱 손절 라인 잡고 뭐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플랫폼즈, 이제 페이스북이죠. 차트 한번 살펴보면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여기 이제 5파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그냥 이제 1, 2, 3이든 아니면 A, B, 뭐 C든 뭐 결국은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200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보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깨지고 나면 뭐 저는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뭐 지금 조금 뭐 살짝 반등하고 있지만 뭐 상당히 저는 안 좋아 보인다. 뭐 사실 그래서 뭐 굳이 그냥 뭐 들고 계신다 치면 200 이동평균선 그냥 깨지면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테크주는 결국 실질금리 하락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피해도 역으로 피해도 가장 보는 거죠. 지금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에서 미국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 BEI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제 금리 올린데 이제 막 하다 보니까 BEI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금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크주를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앞에 있는 그냥 내용처럼 뭐 지금 증시가 1위 1비를 계속 하고 있죠. 뭐 갑자기 하루는 뭐 괜찮았다가 하루는 막 환호했다가 하루는 급락을 했다가 지금 뭐 진짜 이제 요지경인 증시가 돼버렸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결국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그냥 계속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비파가 설사 온다 해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더 수익을 버리더라도 안전하게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